인생의 전환점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 작은 시골 마을의 언덕 위에는 오래된 찻집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여행객이 드물고 주민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터라 늘 조용한 풍경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찻집 창가에 앉은 노인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남자,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던 여자아이, 그리고 병실 침대에서 손을 꼭 잡고 있던 두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노인은 이름이 수헌이었다. 올해로 83. 이 찻집은 그가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직접 지은 공간이었다.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기보다는 마음을 드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곳이다. 오늘처럼 바람이 적당히 불고 햇살이 부드러운 날이면 수헌은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지나온 삶의 갈피를 펼치곤 했다.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인생이란 건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꺾이더군. 마치 산길처럼 한참 곧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 들어서게 되는 거지. 수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인생에도 몇 번의 커다란 전환점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22살 여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향역에서 처음으로 수경을 만났던 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고 기차는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플랫폼에는 목이 말라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이 터져 책들이 바닥에 쏟아져 버렸다. 수헌은 본능처럼 달려가 책들을 주워주며 말했다. 이런 날엔 가방도 숨이 차나 봅니다. 그 말에 수경은 깔깔 웃었고 그 웃음은 그의 인생 전체에 부드러운 곡선을 하나 남겼다. 처음엔 짧은 인연일 줄 알았던 그 만남은 계속되는 편지와 약속,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으로 이어졌다. 그 후의 시간들은 평범했지만 따뜻했고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두 사람은 늘 서로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다. 수헌은 사진첩에서 그 시절의 편지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하루인 줄 알았던 날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꿨으니까요. 수헌은 그 편지를 다 읽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단한 순간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한 장면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창밖에서는 가을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찻잔 속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수헌이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한 날도 이처럼 평온하고 조용한 하루였다. 그날은 딸 지연이 유학을 떠나던 아침, 수경은 새벽부터 눈을 뜨고 도시락을 쌌고 수헌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을 정리해주는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나 미국 가는 거 후회 안 할까?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고 흔들렸다. 수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옳은 길이 어딘지보다 후회 없이 걸어보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헌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딸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차역에서 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수헌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느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는 존재이고 부모는 그 자리에 남아 조용히 문을 닫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수헌은 매일 저녁 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는 편지였지만 그 안엔 미처 전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썼다. 지연아, 네가 없는 집은 많이 조용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있다. 떠남이 사랑을 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움으로 더욱 진하게 만드는 거란다. 수헌은 그 편지를 읽으며 딸과의 거리 속에서도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건 인생의 전환점은 떠남 속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순간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고요하고도 위대한 계절이었다. 한겨울 초입, 눈발이 가볍게 내리던 날, 수헌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수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쥔 채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의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하얀 숨결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당신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도 기차가 늦게 왔었지. 수헌은 흐릿한 목소리로 웃었지만 수경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사도 간호사도 수헌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경만은 마치 그 모든 걸 초월한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헌은 수경 곁에서 잠들었다가 문득 그녀가 깨어 중걸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고마워요. 이 삶에 함께 해줘서. 그 말은 얼음장 같은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불씨처럼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수경이 세상을 떠난 날, 수헌은 장례식장 대신 그들이 함께 가꿨던 찻집으로 향했다. 텅 빈 의자, 마른 화분, 오래된 커튼,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찻잔 하나를 꺼내 수경이 가장 좋아하던 보이차를 우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바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또 다른 전환점일 뿐이야. 그날 이후 수헌은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고 작은 촛불을 켰다. 손님이 없을 때도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자리는 여전히 함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수헌은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전환점은 이별 속에서 온다는 것. 그 이별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그 날 이후 수헌은 매일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퍼지던 어느 날 아침, 수헌은 찻집 문을 열자마자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창밖의 나무에는 연두빛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고 먼 산자락에는 안개가 옅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은 수헌의 83번째 생일이었다. 별다른 잔치는 없었지만 지연이 손자를 데리고 찻집을 찾았다. 아빠, 여긴 아직도 그 향이 있네요. 엄마가 좋아하던 그 향기요. 수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찻잔에 차를 따랐다. 손자 유진이는 낯선 공간에 조심스럽게 앉아 조부모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저분이 할머니예요. 그래, 여길 함께 만든 분이지.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에 수호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노년의 문턱에서 그는 이젠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조용히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수호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의 전환점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는 조금씩 멈추고 돌아보며 다시 걸어왔다. 이제는 나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대로 살아가련다. 그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들이켰다. 수경이 즐겨 듣던 클래식 음반을 틀고 작은 찻잔 2개를 꺼내 마주 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 잘 있지요?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차 한잔 합니다. 별빛이 조용히 마당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찻집은 아무 말 없이 하나의 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가는 장면을 품어주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마음의 시작, 인생의 전환점들은 때로는 뜻밖의 다가오고 때로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그 전환점들이 모여 결국 나라는 삶이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다가오는 전환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